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대구로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궁식입니다. 오늘은 그 유방재건에서의 5가지 변화, 환자가 다시 내 몸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오늘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유방재건 관련해서 최신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를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약간 그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진료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방재건과 이제 조직공학 같은 것들, 미세수술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라든지 대한성형외과학회라는 학회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 관련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2월, 작년 12월부터 이제 유방재건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 그 강의는 일단은 유방재건에 관련해서 가장 개론적인 내용을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로봇 수술이라든지 미세 재건 수술, 그리고 흉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세포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매달 한 번씩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가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들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재건 관련해서 감각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그 유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없던 것을 그냥 이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정도의 개념, 그런 것들 정도에서 그쳤다면 요즘은 유방 재건이 완전하게 나의 원래 상태에 복원을 하는 것, 나의 원래 조직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건을 하는 방법으로서 감각신경에 대한 재건을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유방 재건은 임플란트 재건과 자가 조직 재건이라는 2가지 큰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합병증이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과 그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를 가장 적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유방 재건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과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뭔가 기초적인 연구가 임상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해서 중개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 중개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연구를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유방 재건이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년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새로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약 70%가 절제술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재건은 선택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재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단순히 그 유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이전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형태 회복의 개념에서 이제는 그 자체가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제거하기 전에 그런 기능을 온전히 다 복원할 수 있는 기능 회복의 개념으로서 다시 저희의 재건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고 싶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 질문이 이건데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그 탑 4예요. 첫 번째로 유방 재건을 하고 나서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두 번째로 재건한 다음에 이게 감각이 돌아오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방 재건을 하기 전에 유방암을 제거하고 나서 꼭 필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그 치료 과정 중에 일부가 방사선 치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해도 유방 재건을 한 유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유방 재건을 했을 때 흉터가 얼마나 남게 되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진료를 볼 때에는 환자분도 많이 대기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다 답을 드리면서 이걸 가장 최근에 그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문제들 그런 해결책들을 같이 여기서 이제 녹여 드려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흉근 재건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펙토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방 재건의 그런 층이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유방을 성형 수술을 하거나 재건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플란트 같은 것, 그 유방 보형물을 넣는 위치가 굉장히 자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육 아래에다가 많이 넣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근육 위로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환자분이 팔을 들 때 이 보형물이 가슴의 움직임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갑바라고 하는 흉근, 그 대흉근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이런 같은 관련돼서는 이제 수술을 2차에 걸쳐서 수술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근육 밑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근육 위에다 보형물을 넣어줌으로써 근육을 최대한 보존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형물 자체를 그 ADM이라고 하는 무세포 진피 기질이라는 세포가 없는 그 진피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쌓아줌으로써 그 지지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최대한 그 합병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최근의 수술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게 되거나 또 기존의 기능을 보존시켜 준다거나 회복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 보존의 개념인데요. 흉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슴 변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사실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슴에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그 보형물이 밑에 흉근 대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가슴에 힘을 주게 되면 저렇게 가슴 근육과 함께 가슴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근육 위에다 보형물을 줌으로써 이게 가장 큰 개념이 바뀜으로써 그 전흉근 재건을 통해서 이런 그런 그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하는 합병증이 많이 감소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유두 감각이 회복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은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기존에 있는 유방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서 유방 안에 있던 유방을 그 감각을 다 관장하던 신경들을 다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두로 가게 되는 신경들이 다 감소하게 되고 잘라지기 때문에 제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두 보존 절제술을 한 다음에 환자분의 73% 정도에서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가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이런 감각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이게 그 환자분들이 이제 유두이론 복합차라고 하는 유두 주변 조직들을 암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73% 정도에서 감각이 다 없어진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많고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가슴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를 안아도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가 이제 샤워한 다음에도 따뜻한 물에 온도가 안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내 가슴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좀 단절되고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암 때문에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단될 수밖에 없는 신경들을 다시 복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늑간신경을 식별을 해서 이게 이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가슴에 있는 유두유름 복합체로 가게 되는 보통 이제 가슴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3 번에서 5 번까지인데 그중에 특히나 유두를 관장하는 신경들이 이제 4번 신경이 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4 번의 그 늑간신경 쪽을 박리를 해 가지고 잘려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자기의 다른 큰 다른 신경들 그런 자가 조직, 자가 신경을 떼어내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피부로 가는 유두 쪽으로 가는 피부 밑으로 가는 연신경을 미세 수술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장력이 없게 연결해 주게 되면 신경이 연결돼서 마지막에 신경이 복원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보게 되면 이게 이 가슴 외부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들이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국에는 그 중쪽에 있는 CNS 쪽에서 나온 신경들이 그 T4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요 신경이 이제 여기를 유두를 관장하게 되거든요. 이 보면은 가장 그 인터코스탈 러브라고 하는 늑간신경의 바깥쪽에서 있는 브랜치들이 요 유두 쪽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유두신경을 가게 되는 이 늑간신경을 잘 박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 유두 쪽으로 가는 그 복합체 쪽에 연결을 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만큼 여력도 없었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주목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양을 재건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정말 예쁘게 다 복원이 되다 보니까 '예쁘게 복원을 하면 뭐하지? 감각이 다 완전히 돌아오질 않는데.'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번엔 신경을 되살려 보자.'라는 것들이 새로운 저의 숙제처럼 되어서 그런 숙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이런 신경들을 이어 줌으로써 신경 재건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번째 신경을 잘 박리를 해 가지고 신경을 보통은 이 이제 인터코스탈 러브라고 하는 늑간신경의 메인 브랜치를 잘라내서 그거를 유두로 가는 신경으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을 보면서 잘 아주 섬세하게 이어 주게 되면 이 신경 그래프트의 그것들을 다리처럼 삼아서 신경세포들이 자라나게 돼서 신경이 복원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대만 장궁병원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환자분들이 감각이 많이 호전이 되었고 실제로 보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그 스탠포드에 있는 그 뉴엔 그룹이 발표한 논문 중에 일부에 있는 이런 신경 그림을 따왔는데 여기에서 이 4번 신경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였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신경을 연결해 주게 되는데 기존에는 여기까지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유방 재건을 다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라든지 복부라든지 자가 조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신경을 복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신경까지 추가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감각까지 복원해 주는 목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시술을 같이 해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의 결과를 장군그룹에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웰빙이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성적인 웰빙이라든지 수술적인 만족도 그리고 외과의의 만족도 자체가 모두 다 의미 있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오래 장기간 팔로우업한 결과라든지 유두 감각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직 확대되어 있거나 모든 병원에 시술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시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합병증 보고가 거의 없고요. 그 추가적인 수술 자체가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환자의 만족도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모습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장궁병원 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룹들에서 보고한 논문들을 따르면 그런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그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가장 큰 지금까지 숙제 중에 하나였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구축이 많이 온다.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실리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 그런 유방 재건술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두세 번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리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내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방사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던 가슴 자체가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을 쏘게 되면 이게 약간 그 쪼그라들면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그 흉터 조직들이 구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 자체가 주변의 조직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방사선을 치료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서로 모양이 안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용적으로도 당연히 모양이 안 맞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구축이 심하게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그 불편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방사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임플란트보다는 뱃살이라든지 옆구리살 혹은 허벅지살을 이용한 자가 조직을 조금 더 이제 권해 드리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도 방사선에서 조금 더 그 결과가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축이 덜 오게 되는 그런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DM이라고 하는 그 무세포 진피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얘가 임플란트가 그냥 실리콘이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실리콘을 그 피부 조직과 사이에 그 무세포 진피 기질을 하나 깔아줌으로써 그런 하나의 방어 역할, 보호막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구축이 덜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최근에 이거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이제 스페인 학회에서 발표된 가장 최근 핫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플란트랑 비교를 했을 때 PMRT가 뭐냐면은 이제 마스텍토미라고 하는 그 유방 제거를 하고 나서 RT, 레디에이션 테라피라고 하는 유방 그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 그 PMRT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방사선을 쏘게 되면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보형물이 아니라 겉이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들로 개발된 그런 보형물을 쓰고 나니까 그 일반 보형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피막 구축 위험이 적었다. 재수술이라든지 수정 수술률이 좋았다라는 것들이 유럽 학회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개월 추적 데이터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좀 더 다기의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환자분들의 이런 그런 조금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친 표면 자체가 폴리우레탄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거친 표면 자체가 섬유 캡슐을 분산시켜서 이 캡슐이 수축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일 방향 수축을 막게 됨으로써 뭔가 이 캡슐 두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구축이 덜 오게 된다라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갔었지만 이제 저희 동료 그 유방과 교수님들이 스페인을 다녀왔었는데 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방외과라든지 성형외과 쪽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였고
또 요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또 저희 동료 기관들 그리고 저희 병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다른 병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이 사실 이런 방사선 치료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이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좀 더 이제 그런 진일보된 결과들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캡슐라 컨트랙처라고 하는 구축 자체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환자분들 당연하게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형물 손실률 자체도 괜찮았었고 장기적인 안정성도 괜찮았다라고 보고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랄까 실리콘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영원하게 갈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수술을 하고 나서 반복될 수밖에 이게 뭐랄까 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가 조직 이식을 하게 되면 복부를 사용한다거나 뭐 등살을 사용한다거나 옆구리살을 사용한다거나 러브핸들 그리고 이제 저희 허벅지살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살을 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 자체가 조금은 더 오래 걸리지만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방사선을 쏘게 돼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바꿔줘야 될 위험도 없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에 비했을 때 실리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수술하고 나면은 영원할 수 없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터질 수 있는 위험도 작게나마 있고 그리고 추후에 뭔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구축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리스크가 많았었는데 이런 실리콘 임플란트 자체에 이런 뭐랄까 보형물 자체에 대한 물성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것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구축에 오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 연구들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환자분들이 추후에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줄게 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프로미싱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이제 흉터를 적게 남는 저희 최소 흉터 수술과 로봇 수술인데요. 제가 이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AI가 핫하잖아요. 수술실에 이제 저희가 로봇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로봇뿐만 아니라 AI를 적용해 가지고 그 수술 전에 확인을 한다거나 수술 전에 있는 그런 혈관경들 그런 뭐 퍼포레이터라고 하는 혈관경들을 메저링을 해 가지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별로 몇 개의 혈관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술실에서 이런 로봇이 활용이 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수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당연하게 이제 회복 시간이 줄게 되는 장점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방 재건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병원에서 보고 저희 그룹에서 나온 연구인데 유방 재건을 할 때 그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 스카가 적게 남고 그런 결과들을 나오게 되는 저희 연구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유방외과에서도 로봇을 쓰게 되는 로봇을 사용해서 그 마스텍토미라고 하는 유방 절제술을 하게 되고 그 성형외과가 재건을 할 때에도 그 유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그만 창을 통해서 재건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흉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때문에 얻게 되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는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A와 같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약간 조종실 같은 그런 저희가 오퍼레이터 수술 그 서전들은 저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로봇을 조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이렇게 B와 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로봇이 접근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가슴 옆에 있는 작은 절개창을 통해 가지고 포트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개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실리콘 임플란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미리 채취를 하게 된 자가 조직을 넣어 가지고 연결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술 방법에서는 이렇게 길고 다양한 방식의 유방 안에 존재하게 되는 유방 윗 안에 존재하게 되는 절개창이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7번과 같은 작은 절개창만 가지고도 유방 절제와 유방 재건이 모두 다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교수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런 이렇게 콘솔 안에서 그 로봇을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로봇이 콘솔 자체가 큰 수술실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로봇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AI와 로봇 기반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수술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험 예측이라든지 합병증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훨씬 더 정확하고 모델링 자체를 굉장히 잘해 줌으로써 더 결과가 항상 더 이렇게 보장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술 전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수술 중에도 굉장히 작은 혈관들을 미세혈관 봉합을 잘해 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거나 수술한 다음에도 합병증이 적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연수 갔을 때 진행했던 여러 가지 워크숍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로봇은 아닌데 최근에 개발된 그 로봇으로 미세 혈관들을 이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현미경을 보면서 손으로 이어주는 경우고 오른쪽은 로봇으로 이어주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수술자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할 수 있겠고요. 요렇게 작은 작은 포트를 통해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요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은 뭐랄까 미세한 그런 그 수술 기구를 통해서 작은 혈관들이 이어주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미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유방 재건에도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이 이제 요렇게 흉터가 굉장히 적다. 굉장히 짧은 흉터만으로도 유방암 조직을 떼어내고 유방 재건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흉터가 작아서 그런 미용적인 장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감각이 좋습니다. 감각이 좋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연수 갔었던 병원에서 그 자마 서저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흉터가 작음으로 통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유방으로 가게 되는 신경들은 네 번째 신경을 통해 가지고 그 감각이 다 유방으로 전달되는 신경들이 다 이제 잘라짐으로써 감각이 소실되게 되는 건데 요렇게 작은 신경을 그 포트를 통해서 암을 떼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신경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리고 재건 자체도 굉장히 작은 포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가 조직이든지 간에 실리콘 임플란트를 통한 보형물 재건이든 간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각 신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미용적인 장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경 손상이 적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요게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의 그 리포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감각신경을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유방암이 있는 그 유방에서의 유방이 있을 경우에 암을 떼어내고 나면은 신경이 잘려지게 되니까 신경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느냐를 색깔로 비교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신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검정색으로 갈수록 보라색, 검정색 이런 것들은 신경이 잘 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로봇으로 한 경우가 잘 돌아왔다라는 데이터여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왔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스카라고 하는 흉터가 적게 되고 신경에 대한 손상 적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로봇과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또 하나의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리컨입니다. 하이브리드 리컨. 이거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유방재건은 보통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실리콘 임플란트로 하는 유방재건, 또 하나는 자가 조직으로 하는 그 유방재건 두 가지건데, 이게 그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임플란트는 자가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없고, 자가 조직 제거는 흉터가 너무 길게 남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가 조직의 장점을 가장 잘 유지를 하면서 자가 조직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그 눈에 보이는 긴 흉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착안한 건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찍어보는 CT를 이렇게 찍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간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배꼽입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에 혈관경이라고 하는 그런 천공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이 배 쪽에서 올라오는 혈관들이 여기를 뚫고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직들은 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방 조직들을 옮겨 가지고 가슴을 만들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복부 재건이라고 하는 DIEP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배꼽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모여 있기, 여기서 주로 혈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는 혈관들을 잘 가지고 가야지만 안정적인 유방 재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꼽보다 약간 위쪽과 배꼽 주변을 포함하는 요렇게 복부를 다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흉터가 꽤 위쪽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의 그 복부의 흉터 자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와 여기를 이제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가슴으로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요 복부가 연결됨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여기가 흉터가 되는 건데요. 보통은 요 흉터가 이제 속옷 라인과 잘 가려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복부 쪽까지 여기까지 잘 살리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흉터가 그 속옷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비키니 라인보다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재건의 가장 큰 장점은 비키니 라인보다 낮춰서 흉터를, 그래서 비키니를 입었을 때 흉터가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려면은 요렇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그 떼어내는 부분을 낮추는 건데요. 그러려면 요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조직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살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재건할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유방의 모양이 큰 가슴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큰 가슴을 만들려면은 흉터가 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재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방 재건이 아니라 미용적으로 임플란트를 넣어서 유방 확대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가슴이고요. 이거는 유방 재건하는데 유방암을 떼어내고 나서 그 임플란트를 넣어서 재건을 하게 되는 보형물 재건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브리드 재건의 모습인데, 보형물을 아주 작은 것들을 밑에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복부 피탄을 넣어줌으로써 요렇게 흉터를 낮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합쳐서 각각의 제일 좋은 장점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 그 연수 갔던 병원인 스탠포드의 모메니 그룹이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그걸 가져왔는데 흉터가 굉장히 낮게 위치를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환자분들의 속옷 라인이라든지 비키니 라인을 모두 가려서 환자분들이 미용적 만족도가 높고요. 또한 이제 유방 모양 자체도 굉장히 사이즈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흉터가 배꼽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키니 라인보다 많이 낮출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고 모양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은 환자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수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최근 나온 그런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테크닉들, 허벅지살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이제 팻플랩이라고 하는 허벅지살을 사용하는 조직 재건, 이런 경우에도 흉터가 여기가 남기 때문에 훨씬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또는 이제 러브 핸들 부분이라고 하는 엉덩이와 허리 쪽이 약간 위쪽에, 허리 아래쪽 허리, 그러니까 그 옆구리라고 하는 뒤쪽의 그 옆구리살을 사용을 해서 재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부 쪽에 있는 흉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게, 우리나라 분들과 같은 동양 여성분들이 굉장히 복부에 살이 없고 날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서양인들은 굉장히 복부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식생활도 굉장히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많고, 굉장히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날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자가조직 재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복부가 없는데 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뒤쪽에 있는 그 러브 핸들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배가 날씬한 부분도 여기는 굉장히 살이 충분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가슴과 비슷한 모양과 그 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떼어내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결과적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또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그 살이 안쪽에 있는 그 대망이라고 하는 지방막, 그러니까 결국엔 장 쪽에 있는 그 지방막 쪽을 다 떼어내서 거기다가 혈관을 연결해 줌으로써 그 지방 이식 같이 시행해 줌으로써 요렇게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테크닉도 있어서 실제 흉터가 굉장히 적겠죠,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굉장히 최신의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로봇 수술뿐만 아니라 최신 수술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흉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조직공학에 대한 이제 적용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어벤져스 영화를 보다 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닥터 헬렌 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친 저희 어벤져스의 일원을 저렇게 티슈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단지 이 기계에 넣다 보면은 그냥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리고 저희 동료 연구자들과 동료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리는 미래 같은 것들이 바로 저러한, 실제로 옛날에는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정말 희망적인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저런 게 기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랩에서 이용하는 그런 기초 의학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통해서 재건을 해야만 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발췌를 해서 왔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병원이 옛날에 이제 주변에 그 공단이 있어가지고 손가락 덜 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절단을 하게 되면은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절단을 다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써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와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물론 그런 걸 아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세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복부에서 지방을 뽑아 가지고 SVF라고 하는 스트로멀 베스큘러 프랙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지방 세포에서 추출한 뭔가 세포를 잘 낫게 해주는 성분들을 잘 모아 놓은 그런 분액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얘를 실제로 재건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세 수술로 절단을 연결해 주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수술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렇게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얘를 절단면을 찾아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얇은 혈관으로 이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혈관이 막히면 또다시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환자분들의 그 조직을 재건을 해줬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 세포 치료, 조직공학적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지문까지 재생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건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뭔가 굉장히 긴 시간의 수술이 필요하고, 환자분들도 힘들고 저희 수술을 하는 수술 의사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앞에서 그 어벤져스에서 버튼 하나만으로 조직이 재생되는 것처럼 굉장히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굉장히 흉터 적게 남게 되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저의 동료 연구자들도 이런 것들을 유방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잘 적용을 해서 재건을 예쁘고 또 잘해서 신경도 잘 복원하고 모양도 잘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술할 때 복부를 이제 지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흉터를 개선시켜 준다거나,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재건하고 났을 때 모양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재건을 해주게 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 이제 DF랩이라고 해서 복부 재건을 할 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모양이 좀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을 재건한다거나, 복부 흉터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VF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그 복부 쪽에 그 재건을 하면서 살을 떼어낸 다음에 버려지게 되는 그 살들을, 그 지방들을 SVF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실용적으로 주사를 통해 가지고 인젝을 해주게 되면 흉터가 훨씬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가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깊이 어차피 설명을 드려 본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는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었던 것들을 근육 위로 보형물을 넣어줌으로써 환자분들이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하는 그 가슴에 힘을 줬을 때 모양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보형물의 그런 움직임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장점들이 있었고,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임이 좋아졌다. 첫 번째 하나의 큰 변화였고, 요즘 가장 핫한 분야가 이제 감각에 대한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옛날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게 다양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감각 회복까지 같이 꾀하기 위해서 신경을 같이 재건해 주려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번째 토픽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임플란트 재건, 그 보형물 재건에서 구형구축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양한 새로 나온 그 보형물의 종류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구역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결과들이 조금씩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로봇 기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브리드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옆구리 피판이라고 하는 랩 피판술, 그리고 폐 피판술과 같은 그런 다양한 최신 수술 기법, 그리고 OFF라고 하는 그 대망을 사용하는 그 피판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신의 수술 기법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문제도 하나씩 좋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마치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정말 꿈과 같은 버튼 하나만으로 좋아지는 그런 미래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런 조직공학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더 좋은 미래를 개발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그런 의학의 발전을 환자분들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5가지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항상 이제 수술 끝나고 회진을 돌게 되면서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수술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수술 잘 됐습니다가 항상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외과 의사로서 수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순조롭게 빠른 시간 안에 잘 끝났기 때문에 너무 잘 됐고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랄까 수술이 잘 됐다는 그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연결해 주게 되면 그 감각 자체가 바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신경이 좋아질지는 아직 그 명확한 데이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모든 연구자들이 같이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뭐가 좋은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PRO라고 하는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보고하는 결과들, 얼마나 좋아졌는지, 감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웃컴들이 훨씬 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얼마나 돌아온다든지, 그 균형과 자연스러움,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불편함이 없는지, 흉터가 얼마나 적게 났는지, 그리고 수동적으로 유방암을 제거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사회로 복귀하고 나다운 나의 모습으로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과 그런 결과가, 환자들이 느끼는 결과가 바로 수술이 잘 됐다는 기준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저를 포함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저희끼리도 이제 굉장히 많은 같이 코워크를 많이 하고 있고, 단지 우리나라의 동료 연구자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의 연구자들과 굉장히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항상 하면서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고 어떤 게 좋은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늘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늘 이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이런 답들을 이렇게 길게 못 드리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좀 이런 설명을 드려보고 미래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50분이 지나서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질문을 좀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이현정님께서 선생님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마도 이게 유방 재건 관련해서 산정 특례를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방 재건 자체가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는 보험이 안 됐던 그 재건 자체가 어 보험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던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그 재건 수술 자체가 이제는 보험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데, 특히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그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에 등록이 된 다음에 5 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수술, 이런 각종 시술의 결과 그런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5 년이 지나도 그 재건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건강보험은 가능하지만 산정특례에 대한 혜택은 아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수술을 하셔 가지고 지연 재건을 생각하신다거나 복원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다니고 계시는 병원 혹은 저희 병원에 오셔 가지고 요런 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정 님께서 "전절제 2년 차 미복원 상태예요. 복부 재건 장점도 많은데 많이 당기고 아프다고 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만약 복원하지 않고 계속 지내게 된다면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절제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암을 진단을 받고 나면 환자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다 정말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다 모시고 나서 저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그리고 유방외과 교수님들 그리고 항암 치료하시는 종양내과 교수님들 그리고 방사선과 교수님들 그리고 방사선 종양외과 교수님들, 모든 과 교수님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진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를 항상 이제 같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유방암이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옵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암을 어떻게 뗄 것이냐. 전절제를 해서 유방을 전절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떼서 조금만 뗄 것인데 조금만 떼고 방사선을 쐴 것인지, 방사선을 쐴 다음에는 항암을 할 것인지 항암을 미리 할 것인지, 미리 항암을 해 가지고 줄여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고 재건을 하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표적 치료를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재건 자체가 '굳이 해야 돼?'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재건을 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 치료만 빨리 하고서는 그냥 '이거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라고서 하셔서 이제 그랬던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아물고 암을 다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한쪽 가슴은 살아 있지만 다른 쪽 가슴이 평평해짐에 따라서 미용적인 부분도 가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가슴이 보통 이제 사이즈가 있지만 이게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분들은 뭐 200g 정도의 그런 200cc 정도의 무게부터 해서 뭐 500cc 이상, 700cc 이상 되는 큰 부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한쪽만 이게 남아있게 되고 다른 부분만 없어지게 되면 한쪽으로만 처지게 돼서 실제 저희가 이제 전절제를 한쪽만 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척추가 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그쪽에 있는 피부가 그 근육과 붙게 되면서 어깨가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아프고 이쪽이 당겨지지가 않아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서 실제로 어깨 운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점점점 크게 느끼게 돼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복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가 조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시면은 아직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산정통리도 가능하고 당연히 건강보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자가 조직 재건이라든지 임플란트 재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을 받으실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당기고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근데 실제로 저희 수술하고 오신 환자분들 여쭤보면 그렇게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괜찮다. 그래서 할 걸 너무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수술 사진 같은 것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외래에 오셔서 이제 저희가 수술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오셔서 또 이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들 추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지금 네,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모쪼록 이렇게 잘 복원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다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당연하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병원 있으시다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성형외과 교수님들 꼭 찾아뵈셔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다른 의견이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오셔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요. 오늘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이제 비욘딕 시청자분들 그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답글 남겨드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달 강의에서 포함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제 유방 재건이 유방암 자체의 치료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잘 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니까 희망 잃지 않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